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인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어차피 안 할 텐데 알려주는 복수법입니다. 이거 보시고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구, 이 친구가 구독자 5천 다 되어 간다고 아주 돈독이 올랐구만. 어그로꾼이야, 어그로꾼. 이 돈벌레! 나 때는 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복수법은 효과가 좋긴 하지만 실천하기 좀 귀찮거든요. 웬만한 객관식 시험에는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도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실천하기 힘드시면 일부 내용이라도 잘 추출하셔서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복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체가 한 세트이긴 한데 알아서 본인 상황에 맞게 완급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 문제 정답부터 암기합니다. 복습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면 중요한 내용부터 확실하게 공부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무작정 이론서를 읽지 마시고 우선 공부 범위의 말 문제부터 보세요. 말 문제에 정답인 명제가 있을 건데 그걸 먼저 백지에 옮겨 적으시고 외우세요. 어떤 내용이 정답으로 나왔다는 건 그 자체로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옳지 않은 내용이면 그 부분은 수정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설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문제의 정답을 있는 그대로 외우시진 않겠죠. 정답 명제를 쭉 외웠으면 이제 이론서를 정독합니다. 정독하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아까 말 문제 정답 암기했던 것을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배운 명제가 이론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정독을 하셨으면 이제 키워드 추출을 합니다. 키워드 추출은 해당 내용을 복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을 한두 페이지 정독하셨으면 백지를 꺼내서 방금 읽은 것에 목차를 적어본다고 생각하고 핵심 내용을 키워드로 적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책을 잠시 덮어놓고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그냥 책을 보면서 적으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외우고 싶으면 인출을 하라고 합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내용을 꺼내보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책 펼쳐놓고 그냥 키워드 적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키워드 추출을 했으면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봅니다. 아까 전에 키워드를 쭉 적어봤을 텐데 그 키워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적대비, 적대비 한도, 증빙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적대비가 가장 큰 개념이고 나머지는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적대비를 가장 중간에 두고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는 식입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했으면 거기 적힌 키워드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쭉 연상해 봅니다.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안 떠오르는 것은 이론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마인드맵을 마쳤으면 이제 태그 달기로 넘어갑니다. 태그 달기는 문제의 관련 이론, 풀이 순서, 함정을 키워드로 적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말 키워드로 적는 것이란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옆에 비효율성 계수, 산식에 넣기, 함정 없음 이렇게 적는 식입니다. 산식을 알아야 풀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적지 마세요. 문제를 풀기 전에 짧게 견적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분명히 구구절절 이론서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을 건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태그를 쭉 달았으면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달아둔 태그대로 풀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태그는 문제풀이의 견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견적대로 풀리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관련 이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풀이 순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처 생각 못한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태그가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세요. 그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설명하기는 태그를 기준으로 해보면 됩니다. 태그는 문제풀이 견적이기도 한데
문제 설명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이론이 필요하며 어떤 풀이 순서를 따라야 하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 말해보는 겁니다. 실제 사람을 앞에 두고 해보면 효과가 더 좋긴 한데 없으면 혼자 머릿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예전에 유대인의 학습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인상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 말에 맞춰서 마무리 공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